37년간 약사로 일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직접 마주한 김순례 의원.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돼주자는 뚜렷한 목표. 그 소명에서 출발한 그녀의 정치 인생을 들여다본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순례 의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다. 4,457억 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끼기보다는 결국은 그걸 이제 복지를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속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서울시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특단의 시정명령이란 조치를 내린 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이런 지원을 할 때에는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한 번의 무상 보조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정책은 제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짜 정책이 이것이 자리 잡게 되면 무상에서 시작되었던 그 청년 수당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혹시 예고될 수 있는 미혼모 수당, 유아 수당, 소년 수당, 또 아니면 중년 수당, 장년 수당, 또 아니면 위험 수당 이렇게 가칭의 어떤 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깊은 우려를 낳게 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그동안 성남시 약사회 회장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성남시 의회 의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아동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에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없다. 힘들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것. 그녀가 이곳 국회에 들어온 이유다. 매일매일 이거 학계 집사는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저쪽으로 이월시키는 통장 그런 것도 확인 좀 하고. 40년 가까이 일한 약사의 경험이 지금 그녀를 복지 전문가로 만들었다.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김순례 의원. 그녀가 복지 정책에 본격적으로 앞장서게 된 건 성남시 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다. 선배 정치인께서는 어떤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그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서 조금 성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복지 쪽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골고루 많은 소요계층에 갔으면 좋겠다. 한번 국회 정치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위의 권고를 들었을 때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제가 시민정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상위법을 좀 발현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김순례 의원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위험 행동은 더 분단은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티피컬한 일반적인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을 살피고 부모가 여기 어떻게 만드는지 살피는데 이 아이는 그런 관심이 없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관심 있는 걸 포인팅을 하거나 이렇게 쇼잉하거나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 행동이라는 것을 보육교사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과 자폐 조기 발견 시스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내 아이를 고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만이라도 제도권 틀 속에서 뭔가 그들의 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뭔가 좀 주고 싶다는 거죠. 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역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제 일단 의정 활동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부르짖을 거예요. 이 부분에. 그동안에 정부가 방임했고 알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방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르짖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젠 자폐가 불치병이 아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자폐 임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원님 같은 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정말 많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갑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제 그 정치 쪽, 또 입법 쪽, 또 아니면 행정부 쪽, 또 관계기관의 전문가들하고는 이런 대담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강한 의지는 봉사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인데 지난 2014년 캄보디아 아이들의 각막 이식과 사시 수술 지원에도 앞장섰다. 지금 화두가 되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구성원의 하나인 아동, 그다음에 여성 쪽에 저는 정책을 많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맞고 또 경력단절녀가 되고 또 아동 피해, 학대 이런 걸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들의 지킴이와 도우미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 활동에는 아동과 여성 쪽에 제가 제일 먼저 그쪽에 많은 관심과 그 정책 발의와 또 아니면 또 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풋풋했던 지난 시절의 추억을 품고 있는 학교. 이곳은 김순례 의원의 60여 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다. 저에게는 남다른 기억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찾은 곳.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녀에겐 학교 방문도 의정 활동의 연속이다. 지금 뭐 6년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6년제 학생들이 워낙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서 얼마 안 되면 또 나가고 굉장히 곤란한 것들 같아요. 연령들이 차서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약계 발전의 저변 확대가 참 어렵다. 왜냐면 그 바이올로지나 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을 했던 아이들이 그동안에 이제 숙고의 시간을 2년을 보내고 그렇죠. 또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합격이 되면 모르는데 피트 시험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재수가 되고 가장 약하게 기초 발전해서 이건 너무 미흡하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당연하죠. 오늘 또 미리 전화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또 나가신다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어제 적극적인 성향에다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물론 남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뭔가 어떤 해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살림이 어려워지자 무용가의 꿈을 접고 부모님이 선택해준 약사의 길을 걸어야 했던 김순례 의원. 20대에 순수했던 시절을 간직한 강의실. 어렸을 땐 부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엄마가 돼 3남매를 키우다 보니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왜 저에게 그 약학대학을 진학하라는 그 강권에 그 부모님의 노력을 부리셨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게 어떤 인생의 유전 속에서 되물려가는 부모님들의 근심과 우려가
자식에게 표현되는 그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하면 먹먹합니다. 네. 그 배움의 고마움은 후배 양성을 위한 기부로 이어졌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차분하게 작은 일이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뜻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제가 학교 애교심이 졸업을 하고 제가 저의 그 일관된 저의 길을 가면서 학교가 주신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참 고귀하다. 그리고 나의 이런 재능을 심어주신 학교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순예 의원은 37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는 바쁜 중에도 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이자 힘이다. 그냥 어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와서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구체적인 말은 안 해도 꼭 한 번 잡아주는 거. 그 가장 큰 힘 아닐까요? 네. 아주 폭풍 같은 액션은 아니어도 그 은근히 잡아지는 그 손길 속에서 뭐 이심전심으로 서로 깨닫는 그런 게 가족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작은 행위로 서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관계. 아이고 이뻐라. 잘 지냈어? 할머니 집에 놀러 왔네. 야 좋아. 아이고 그래. 모처럼 놀러온 손녀들을 위해 외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하다. 미라 이거 맛있게 생겼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은 채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세 아이를 키웠다. 손끝이 야무져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무슨 일이든 즐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떤 일이야 힘들지 않은 게 있겠어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인 관계 뭐 무슨 봉사 활동 이런 것도 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는 없죠. 사람의 삶에서. 근데 얼마만큼 자기가 극복하고 만족하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을 막 하기 싫어서 하거나 막 고된 거를 어떤 노역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살림하고 이런 것도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들. 최근 육아로 걱정이 많은 딸을 보며 여성복지 정책에 더욱 고민을 하는 김순예 의원이다. 유경이가 준 게 더 맛있는데? 그거 먹어요? 아유 그리고 요새 엄마가 일가정 양립 그거 지금 경력 단절료 얘기하고 법안 발의하고 그럴 때 아 진짜 지금은 그래도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에서 보육을 해주니까 그렇지. 근데 내년에 학교 가면 근데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게 너무 걱정이야. 우리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 이제 아이들 육아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육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출산 휴가를 줘도 또 회사 입장 봐야 되고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유경이 내년 학교 가면 엄마 회사에서 늦게 오고 그럴 때 잘 기다려줄 수 있지? 유경이? 아니요, 그냥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야? 어디? 집에. 집에 갈 거야? 월요일,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엄마 집에 아직 회사에서 안 왔는데? 월요일 날에는 혼자 미술학원 갈 거예요.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있어. 어머. 어떤 하나의 신념이 생기면 그거를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본인의 신념을 지키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걸 해내시는 분이세요. 지금 정치를 하신다고 표명을 하시고 국회의원이라는 뭐 타이틀을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것이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그 엄마가 그 사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거를 그 어떤 그 좋은 일을 그냥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면담을 요청했다. 대부분 95%가 간호사가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 간호사가 배출된 게 한 10년이 돼요. 석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 들어갈 때는 그 해당 분야에 3년 임상 경력 있어야지 입학이 돼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을 시켜놨는데 안 돼요. 전문 간호사의 어떤 역할이 법으로 좀 이렇게 뭔가 명시가 돼야지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수많은 능력과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아주 그 용이하게 효율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는 평소 면담 요청을 반갑게 맞이하는 김순례 의원. 우리 국민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저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려야지만 거기에서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무리수가 따르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정당한데 누가 돌봄이 없어서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이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듣는 저는 주관적인 어떤 평가와 치우침이 없이 들어야 되겠죠. 여성 쪽의 아젠다가 또 되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지름길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권력을 잠시 빌어다가 쓰고 가는 빚쟁이다. 빚을 잘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주신 저의 권한 그런 것들은 남용이라는 그 낱말과는 동떨어져야 되겠죠. 제가 주소했던 저희 성남시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애환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경청할 것이고 현장을 저는 많이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저의 판단에 따라서 그분들의 약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위해서 그동안 틈틈이 장애인 일터와 소아병동을 찾았다. 소외받는 사회의 구석진 곳까지 손을 뻗는 그녀의 현장 정치다. 그동안에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떤 그 분들의 목소리가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장애 무대를 저는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저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의정 활동을 임하는 저의 그 입장에서의 어떤 것을 원칙적으로 먼저 시급하게 다룰 거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 또 아니면 문제점 정책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그 법안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개선책을 앞으로 좀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 김순례 의원. 이 정책 토론회는 오늘로 벌써 6번째를 맞이했다. 복지 쪽의 중앙 재정이 재원이 이제 지자체로 내려갈 때 지방자치에서의 매칭 포인트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해관계 판단에 의해서 중앙에서 목적했던 거 아니면 또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개념에서 많이 괴리감이 그간에 있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퍼주는 복지의 분야가 아닌 좀 계획적이고 좀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선과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정책 토론회. 5월 30일 날 퇴근하시자 말자 불과 3달 정도, 100일 정도 되는 기간에 벌써 6번째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토론을 이렇게 주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과 재정 대책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대안을 끌어내는 시간.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한 36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 수입 신담 활동 그 규모보다가 복지 수요에 대한 증가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재산세 위주의 과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복지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힘껏 뛰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국민이 요구하는 그 복지의 그 요구를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재부나 안행부 쪽에 관련된 중앙정부 재정, 이 무거운 화두를 어떻게 소화해내 갈 것이냐 고민했었는데 제가 복지 쪽에 어떤 전문가로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타나듯이 평등하고 행복한 복지문이 활짝 열리는 날은 반드시 오리라 그녀는 굳게 믿는다. 자폐아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의정활동하는 이 시간에 그걸 다 완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재원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어떤 전체 예산을 다루고 살림을 하는 가운데서는 어떤 치우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어서 저는 20대 국회의원입니다. 21대, 22대에 또 새로이 오는 저희 후배 그 정치인들은 제가 이 발현한 이것에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저는 느끼고 싶습니다. 끈질긴 집요함이 단단한 신뢰를 낳는 법이다. 국민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 현장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김순례 의원. 평등과 행복의 복지를 위해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정치하는 이유다.